초등학생 3명의 자녀도 있는데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이뤄놓은 모든 게 퇴사와 함께 의미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밖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40대 중반 퇴직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퇴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심리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장 수입이 끊기는 엄청난 사건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40대 중반, 이름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국계 대기업을 퇴직했습니다. 별 탈 없이 일했고 매년 성과와 목표를 채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회사의 매출 감소,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희망퇴직 선택지가 있어서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허무함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내 일상에 스며들어 있던 회사를 나간다니까 굉장히 허무했거든요. 그리고 퇴근길 동료와 치맥 한잔, 주말 캠핑, 육퇴 이후에 와이프와 넷플릭스에 캔맥주, 낚시, 자전거 타기, 이 모든 일상이 내 인생을 준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취미생활에서 다음 돈이 되는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만한 안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퇴직 위에 무언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는데 정년을 1년 남긴 팀장님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자격증 책을 꺼내놓고 결제 시간 외에는 공부만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간 모범적인 캐리어를 살아오시며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분인데 퇴직 후를 위해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아무리 성실해도 결국 나도 저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정말 부랴부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의 연봉 총액, 예상 승진율, 연봉 인상률,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아이들 교육비, 대출 원리금, 생활비까지 최대한 낙관적으로 계산했는데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퇴직 후에도 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한다. 또 다시 경쟁해야 한다. 그때 정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미래는 착각이었다. 저는 퇴직 후에는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며 여유롭게 천천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벌고 또 벌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걸 퇴사 직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요 계산 정말 간단한 건데 대부분 안 해요. 아니, 하기 무서워서 안 보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계산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목표 달성만 보고 달렸으니까, 또 열심히 했으니까, 쉴 수 있거나 휴일이면 내 취미생활 또는 휴식을 챙겨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퇴직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지금처럼 살면 퇴직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보다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으로 서점에 가서 눈에 들어온 책을 집었습니다. 그때 집었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는데 뇌리에 가장 크게 박힌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당장 근로소득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20년 가까이 근로소득자로 살아왔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죠.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싶어서 무작정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이후 책은 1년에 한 권도 안 보는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읽다 보니까 1년 동안 100권 정도 읽은 것 같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하게 경제, 투자, 심리, 부동산, 주식, 심지어 소설, 에세이까지. 주제가 이어지는 것 같으면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책에서 답을 찾았냐고요?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책을 안 읽은 채 자신에게도 좀 화가 났고,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딱 하나 얻은 게 있는데 행동할 용기는 준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안 맞으면 다음 걸 시도해보고 그걸 몇 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이 아니라 다 실패였죠. 실패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단기임대 일이 그렇게 찾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두 명의 선배가 있었는데요. 퇴직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선배님은 정말 유능하셨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잘했고 항상 진급도 빠르고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는데 그것도 거의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번에 부당한 지시와 책임 전가에 분노해서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내셨습니다. 자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워낙 유능하셨던 분이니까. 퇴직 이후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도 그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절대로 욱하지 마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배님은 별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었는데 평소 하던 취미생활에서 아이템을 찾은 것 같습니다. 퇴사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퇴직 이후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두 사람 차이는 명확했어요. 퇴직을 사건으로 맞았느냐 아니면 과정으로 준비했느냐 차이더라고요. 제가 누굴 가르치거나 그럴 위치이긴 아니긴 한데요. 퇴직을 염두하고 계신 분이라면 딱 4가지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제 기반은 충분한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퇴직 후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모든 답을 찾은 순간은 퇴직은 계획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은 누군가에게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글이 되고 글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행동이 됩니다. 생각부터 하시면 결국은 행동까지 가게 될 겁니다. 퇴직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전환점입니다.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계획된 퇴직이라면 퇴직 이후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실 겁니다. 행복한 퇴직을 꿈꾸는 모든 직장인을 응원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